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무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옳다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홀로 누워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하며 뒤척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낯선 도시로 떠나거나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죠. 분명 무언가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느껴지는데 그만큼 성장했다는 느낌은 아직 들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처음부터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첫 느낌은 오히려 고통에 가깝습니다. 혼란, 고립감, 두려움, 심지어는 깊은 슬픔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성장이란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일 거라고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 성장의 첫걸음은 무언가를 상실하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감각, 이 상실감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성장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 따르는 상실의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5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뱀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승리의 순간이나 우아한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허물 벗기는 지독한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뱀은 거친 표면에 자신의 몸을 비비며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피부를 벗겨냅니다. 한때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 껍질로부터 스스로를 문자 그대로 찢어내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뱀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날것 그대로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성장을 순수하게 긍정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약, 진화, 돌파구, 성공 같은 밝고 희망찬 단어들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허물벗기의 과정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의 고통스러운 중간 지대 말입니다. 진실은 성장은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실이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라납니다. 역할, 직함, 공동체, 습관, 심지어는 우리 성격의 일부로부터도요. 우리는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의미 있었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 슬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변화 또한 진짜입니다. 제 친구 중에 민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마케팅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의 지표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억대 연봉,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유명한 클라이언트들, 그녀를 존경하는 팀원들과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사까지.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 씨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채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영감을 주지 못했고 마치 더 이상 진짜 자신이 아닌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일치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번아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긋남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성장했는데 자신의 직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요. 안정적인 지위와 명망 있는 직함을 버리고 명상과 마음챙김 스튜디오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런 평판도 안전망도 보장도 없는 업계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6개월 동안 그녀는 자주 울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자주요. 그녀는 과거의 규칙적인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익숙함, 그리고 확실성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까? 내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온 경력을 내던져버린 걸까? 그녀가 슬퍼했던 것은 그 직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너무나 안정감을 느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단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잘 맞았던 것을 기리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것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름다웠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실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가꾸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 가지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치기 없이는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울 자원이나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좋은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정 씨가 사업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마침내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챙김 스튜디오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진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내면 세계와 외부 활동이 마침내 하나로 동기화된 것처럼 온전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직장을 떠난 게 아니었어. 나는 하나의 정체성을 떠나보낸 거였어. 내가 슬퍼했던 건 바로 그거야. 하지만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선 과거의 나를 벗어던져야만 했어. 이것이 바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장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들을 놓아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 한때 당신을 이해해 주었던 사람들, 한때 당신을 정의했던 목표들, 그리고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안락한 영역들까지도요. 우리는 축적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성과.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종종 뺄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뺄셈은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허물을 벗는 고통이 다음에 올지도 모를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기꺼이 놓아주려는 의지입니다. 그 연약하고 껍질 없는 상태에 서서 더 강하고 진실된 버전의 당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불편함을 위험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 비탄,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어쩌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프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지라도 기꺼이 허물을 벗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과 미래에 있을 것 사이에 그 공간에 서 있는 순간은 신성합니다. 뒤돌아보며 나는 무언가를 잃었어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거리,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은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당신다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요. 결국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직업이나 습관,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또한 함께 가져왔습니다. 허물을 벗는 것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선물, 즉 진정으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얻는 명확함, 온전함, 그리고 진실성. 그 선물은 모든 눈물과 모든 의심,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편함이 느껴질 때, 놓아주기가 두려울 때, 허물을 벗는 뱀을 기억하세요. 허물을 벗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장, 더 나은 삶, 더 깊은 의미, 더 충만한 관계, 만족스러운 일을 원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익숙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행복과 창의성, 영혼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머무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진시키는 직장에 머뭅니다.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에 머뭅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상에 예라고 답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과 온전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긋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조용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란하게 폭발하는 종류의 고통이 아닙니다. 은근히 끌어오르죠. 우리의 에너지, 기쁨, 잠재력에서 서서히 미묘하게 새어나가는 누수와 같습니다. 전 세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의 85%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몰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85%가 아닙니다. 매일 직장에 가면서도 온전히 살아있음을, 온전히 인정받음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전체 직장인의 85%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잠재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머무르는지 깊이 파고들면 그 답은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 중 다수는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기도 하고 부업을 하기도 하며 추구하고 싶은 열정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에 머무는 고통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게 머무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그 텅 빈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는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있을 때조차도 깊은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현재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변덕스러운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법을 압니다. 더 이상 귀 기울여주지 않는 파트너와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영감 없는 일상의 리듬을 압니다. 그것이 소모적일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은 일종의 안전망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 안정성이 곧 행복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단지 반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주제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방식은 통합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익숙함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편안함만을 보호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못된 곳에 머무는 대가는 쌓여갑니다. 돈이 아니라 미뤄진 꿈들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지훈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한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했고 정말 뛰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신뢰했고 그는 지위와 안정,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주차 공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혁신하고 뻗어나가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생각을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해. 넌 이미 좋은 걸 가졌잖아. 어리석게 굴지 마. 그래서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11살 아들이 학교에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이. 그런데 그림 속 아빠에게는 입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왜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전처럼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직장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장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그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익숙함은 쇠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죠. 하지만 그는 결국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의 이전 직장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의 삶을 밝혀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더 성공한 것이 아니라 더 현재에 충실하고 더 몰입하며 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에 관한 진실입니다. 성장은 단지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그 방에 머물기 위해 침묵시켜야 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은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느껴지죠. 익숙한 것을 놓아준다는 것은 불확실한 무언가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불확실성에 대해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선택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뇌의 초기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며 그곳에서 발견할 것이 우리가 남겨두고 온 것보다 우리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항상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어중간한 상태에 떠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오래도록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회는 당신의 영혼 안에 조용한 방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합니다. 당신은 성장의 고통을 원합니까? 아니면 갇혀있는 고통을 원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만이 자유로 데려다 줍니다. 성장은 붙잡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놓아주는 것으로, 익숙한 것에 대한 우리의 소나기를 푸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모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불확실성처럼 느껴집니다. 명확한 문이 없는 복도로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립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용감하고, 더 명확한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만납니다. 자신의 삶을 그저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용감하게, 그리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결코 안락한 지대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익숙한 것이 안전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변화뿐만 아니라 되어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은 슬픔을 느낍니다.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눈물이나 좌절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한때는 꽉 차게 느껴졌던 장소에서의 그 침묵의 순간, 더 이상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를 열었을 때 가슴에 와 닿는 그 통증, 한때 의지했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하루에 느껴지는 그 이상한 공허함,
당신은 새로운 인식의 부담을 아직 짊어지지 않았던 버전의 당신을 애도합니다. 당신이 한때 이해했던 삶의 편안함, 그 시절에는 말이 통했던 사람들, 성장이 복잡함을 가져오기 전에 존재했던 단순함을 애도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새로운 나라로 이사했을 때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고대하던 일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흥미롭고 자유롭고 확장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외롭기도 했습니다. 낯선 브랜드와 억양, 읽을 수 없는 라벨로 가득 찬 슈퍼마켓 통로에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말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옛 삶의 편안함이 그리웠습니다. 조용한 일상, 익숙한 거리, 묻지 않아도 제 주문을 알던 친절한 바리스타가 그리웠습니다. 제가 슬펐던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는데 아직 제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누구인지 사이의 그 공간. 그곳은 연약하고 혼란스러우며 실제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직업, 관계, 도시 또는 정체성을 떠날 때 즉각적인 안도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대신 슬픔을 느낄 때 그들은 실패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환기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과거 자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도는 필수적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완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과 슬픔은 종종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들은 같은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판단 없이 두 가지 모두를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겹씩, 한 번의 호흡으로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된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역할이나 일상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로부터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당신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당신의 농담에 웃고 그들 역시 이해하는 것들을 당신이 원할 때 응원해주던 친구들. 당신의 선택이 그들의 선택과 비슷해 보이는 한 당신을 지지했던 가족들. 당신이 암묵적인 규칙을 따르는 한 당신을 존경했던 동료들. 당신은 언어, 리듬, 그리고 말이 통하는 존재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무언가 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많은 의미를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확실한 무언가에 끌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 다른 목표, 더 대담한 비전,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버전의 자신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에 바르게 미소 지으며
당신의 삶의 배경 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아픕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장은 당신이 있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화가 그들이 아직 자신 안에서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준영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일부 리그 농구 장학금을 전액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코치들은 그를 믿었으며 그의 동네는 그를 만들어지고 있는 고향의 영웅처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사랑했지만 그것으로 직업을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 그가 항상 원했던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부모님에게 말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료교육과 10대 시절부터 그를 위해 마련된 미래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끊었고 아버지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으며 전팀 동료들은 그가 인생을 내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밤에 친구의 지하실에서 음악을 녹음하면서 월세를 내기 위해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거절, 자기의심, 그리고 압도적인 고립감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소속감의 편안함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그리워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지금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프로듀서입니다. 그는 주요 아티스트들과 함께 투어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군분투 속에서 찾은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하게 될 가장 힘든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종종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변화가 결코 그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따라잡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단계를 설명하거나 당신의 꿈을 변호하거나 당신의 길이 그들과 다르게 보일 때 사과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덜 불안하게 느끼도록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두세요. 당신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름은 익숙한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도전하고 경계를 밀어붙이며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유와 다른 계절에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어떤 이들은 몇 년 동안 우리 곁을 걷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다음 장을 함께 걸을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이야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이나 빠른 해답과 함께 오는 종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이 자리 잡는 종류의 좋은 소식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앉아 당신이 놓아준 모든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할 때 당신을 찾아오는 종류의 좋은 소식입니다. 상실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평화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성장의 길에서 당신이 놓아준 모든 것, 확실성, 편안함, 당신이 의존했던 인정은 그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처음에는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음이 잦아들고 방해물이 사라지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당신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정의해왔다면 그 공허함의 순간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간이 더 크고 더 진실된 무언가를 위한 토양이 됩니다. 명확함, 목적, 그리고 온전함. 이것들은 우리가 비전보드에 붙이는 멋진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벗겨냈을 때에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거짓말 대신 불편한 진실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변화가 요구하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무엇이 자라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렀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상실의 반대편에서 단지 성공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얻습니다. 당신은 자기 신뢰를 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승진이나 인정,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알미입니다. 당신이 놓아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불, 의심, 두려움, 비난, 침묵을 뚫고 걸어가 부서진 채가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모습으로, 더 작아진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당신 자신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알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삶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기대, 습관에 의해 형성된 삶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산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변화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과거에는 더 이상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그 이상한 중간 공간에 갇혀 있다면 이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껍질로부터 갈라져 나와야 합니다. 빛을 향해, 더 많은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요.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단지 깨어지는 부분만 본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으로부터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허물벗기는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 깨어짐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해방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항상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확신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지도 없이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저편에 문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습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의 인정이나 허락 없이도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을 침묵시키지 마세요. 산만함으로 무디게 하거나 자기 의심으로 묻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온전하게 있지 않은 곳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을 향해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뒤가 아니라 앞으로 이끌도록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진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불편하고 낯선 버전의 당신이 실제로는 당신이 이제껏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서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 당신이 아직 명확히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미래는 당신이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용기에 의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걸음을 내디드세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